그 고모리 강남의 김성태 변호사입니다. 예. 혹시 이 자료 다 가지고 계실까요? 자료 같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이 그 칸이 두 칸인데 왼쪽이 시공사에서 이제 그 도급계약서 안이라고 제시를 해서 이게 사실 작년 25년도 임시총회에 이제 통과가 된 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할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공사 측에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한테 이제 입찰을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작년에 이제 그 시공사로 선정이 됐었고, 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조합 측에서 혹시 조합에 조금 더 그 도움이 될 내용이 있을까 해서 계속 이제 그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공사 측에서도 좀 양보를 해줘서 최종적으로 좀 안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대의원님들이 이제 의견을 해주시면 요 그 계약 내용대로 그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시공사에서 그 작년에 이제 제시를 해서 그 임시총회 통과된 안이고요. 오른쪽은 그 조합이 이제 협의를 거쳐서 그 통과된 안인데요. 그 이 자료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그 페이지 하단은 부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사 예정 공정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가운데 줄로 해서 원래 그 계약서에 첨부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공사 예정 공정표 요게 이제 그 시공사에서는 이제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 공사 예정 공정표가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거를 계약서에 첨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시공사 취지였는데 그래도 조합에서는 공사가 어떻게 좀 예정대로 잘 진행되는지 나중에 이제 좀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그 최소한 착공 전에는 너네가 이걸 마련을 해서 이걸 보완을 해줘라 라고 해서 저희가 오른쪽에 빨간 글씨로 공사 예정 공정표 일부 바로하고 착공 전 제출하여 보완하겠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제 6조 보시면 그 6조 조항으로는 6조고 밑에 그 페이지는 12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6조 3항에 그 파란 글씨로 이제 통신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통신공사는 아시겠지만 SK나 KT 이런 그 통신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통신공사 설치공사라고 문구만 좀 변경을 한 거고요. 이거는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그 하단에 14쪽이라고 되어 있고 그 8쪽을 보시면 그 원래 이제 산출 내역서의 위치가 그 8조 7호로 되어 있다가 4호 그 뒤쪽으로 그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산출 내역서는 그 공사비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런 내역서인데 이게 이제 입찰 제안서나 홍보물, 그 산출 내역서 이렇게 같이 이제 시공사에서는 같은 선상에 있는 거로 나왔는데 저희는 입찰 유의서나 설계서 설계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산출 내역서는 그 아래에 들어가는 게 위치상 맞다라고 해서 그 산출 내역서 위치를 바꿨고요. 요게 의미가 있는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8조 2항에 보시면 이게 그 계약서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좀 그 문구가 상충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이제 산출 내역서가 원래는 그 입찰 제안서 홍보물 산출 내역서 그 위쪽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게 그 뭐 공사 시방서라든지 설계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우선하는 거로 나와 있었는데 그 순위가 그 2항에서 산출 내역서를 그 맨 뒤로 그렇게 하면서 산출 내역서 상의 그 순위는 설계 도면이나 그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 공사 시방서 이런 것보다 그 순위가 더 후순위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명확히 했고요. 그 다음 쪽 16쪽 넘어가시면 그 12조 보시면 계약 보증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계약 보증금이라는 거는 그 GS 이제 시공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공사를 좀 잘 하겠다, 공사를 멈추지 않고 잘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증하는 의미로 그 계약 보증금을 이제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계약 보증을 하게 되면 그 보증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안 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에서 이제 원래 안에 보면 원래 100분의 5를 시공사에서도 납부를 하고, 그 조합도 이게 그 공사계약이라는 게 시공사는 공사를 하지만 조합은 그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절차를 다 또 그 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사업비라든지 공사비 같은 것도 제때제때 다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합에서도 우리가 그 동등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5%를 계약 보증금으로 납부를 하고, 그게 서로 여의치 않으면은 둘 다 서로 납부하지 않는 거로 하자라는 게 이제 원안이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단서에 보면 서로 그냥 그 납부하지 않는 거로 합의하면 이거는 굳이 납부하지 않고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5%를 굳이 같이 내고 계약 보증금을 내게 하느니 서로 그냥 안 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계약 보증금을 안 내는 거로 그냥 간단하게 문구를 정리한 거고, 계약 보증금을 내지 않는 이상 거기 나와 있는 계약 이행 보증 증권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큰 의미가 없어서 이 부분이 간략하게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제가 다 끝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꺼번에 받을게요. 여기 21조 보시면 21쪽에 그 22조 설계 변경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22조 9항에 관한 내용이 원래 시공사에서 삽입했던 문구가 삭제가 되었는데, 원래 그 문구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제 대안설계를 이제 입찰 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정비 계획과 상의하거나 또는 건축 심의를 30개월 내에 하지 못해서 뭐런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안 변경 설계로 심의를 받으며, 그리고 공사 계약 금액을 협의해서 변경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합에서 얘기를 한 거는 어차피 대안 설계를 다 상정을 해서 다 감안을 해서 입찰이 들어온 것이고, 그럼 그 부분을 가지고 기존에 그럼 그게 공사비에 다 반영이 되어야지 그 대안 설계에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그거로 인해서 기간이 길어지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공사 금액을 변경하는 거는 조금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거를 삭제를 요청을 했고, 이 부분은 이제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아래 26쪽 24조 보시면 이게 제목이 이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입니다. 이제 보통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물가가 계속 변동합니다. 그래서 물가 변동을 계속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공사비 반영해서 계속 공사비를 이제 변경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착공 전까지는 그걸 계속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해서 2항을 보시면 27쪽에 2항을 보시면 실착공 이후부터 준공일까지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보통은 요거는 이제 다 통상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시공사 측에서 이제 처음에 제안했던 거는 계약 금액 조정은 없는 거로 하지만 수급인이 공사 착공 후에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중단 사유 해소 공사를 재개할 경우거나, 아니면 요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건설 공사비 지수가 6개월마다 5% 이상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착공 이후라고 하더라도 물가 변동에 따라서 요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실착공 이후에는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은 없는 거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시공사에서 받아들여서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26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계약 금액 조정에 관한 내용인데, 그 하단 페이지 29쪽 보시면 29쪽 그 5호를 보시면 이제 품목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했던 그 우리가 공사를 하기로 했던 그 품목이 뭐 조합의 사정에서이든지 아니면 그게 이제 뭐 품절돼서이든지 그게 이제 품목이 변동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품목이 변동되면 보통에는 동질 동가 수준으로 이제 변경한다. 딱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또 여기다가 수급 및 운송 지연 등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 여기서 이제 공사비랑 공사 기간을 좀 조정해 달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조합에서 뭐 그런 부분은 시공사 측에서 이런 위험 부담은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조합은 어쨌든 그 공사 기간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인해서 공사비 변동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27조 보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당초 시공사에서 그 넣었던 문안은 그 도급인이 이제 조합입니다. 조합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수급인과 협의해서 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이미 4개월이 지났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 조합은 이 문구 위반이다라고 해서 시공사가 또 계약 위반이다라고 또 주장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를 좀 안 남기기 위해서 그 4개월이라는 문구를 그냥 이제 삭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 및 사업 경비의 원리금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냥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조 그 분양 업무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지금 이게 이제 자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이라는 브랜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분양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시공사 측에서 자기 브랜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전에 서면 승낙을 좀 받아달라라고 그 처음에 문구가 있었는데, 서면 승낙이라는 게 뭐 마치 이렇게 그 뭐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 좀 동등한 위치가 아닌 것 같아서 서면 동의로 이제 문구를 좀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29조 조합원 분양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원래는 30일 이내에 분양 신청 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그 조합의 의무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30일은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한을 여유 있게 120일로 좀 저희가 늘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표 보시면 이제 분양대금의 납부 방법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문구상 조금 좀 시공사에서 한 거는 납부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부 시기는 입주 시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납부 방법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그 납부 시기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이 문구를 좀 수정한 겁니다. 납부 방법 및 시기 해서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서 조달하는 거로 하고, 납부 시기는 입주시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를 조정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1조 제 30조 보시면 일반 분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양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그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이제 앞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보면 되는데, 그 30조의 제 4항을 보시면 이제 재분양하는 경우에 그 분양 비용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실비로 지급한다. 이제 재분양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시공사한테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조합 측에서는 어쨌든 분양과 관련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재분양 계약 취소가 돼서 재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도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게 좀 타당한 것 같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비용도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이렇게 삭제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하단 40조에 48조입니다. 이제 지체상금, 그 시공사가 이제 그 공사를 좀 늦게 하는 경우에, 원래는 뭐 올해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지연되는 경우에, 준공이 이제 늦어지는 경우에
지체상금이라는 거를 지급을 하는데 원래 이제 안에는 그 지체상금 총액을 이제 한정을 해놨는데 그게 공사대금 총액의 100분의 3으로 이제 한정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늘려달라, 혹시 이제 더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늘려달라고 해서 100분의 5로 지금 그 지체상금 총액을 시공사가 나중에 지체상금을 물 수 있는 그 한도가 늘어난 겁니다. 다음에 41조 보시면 49조 공사비 지급.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조문입니다. 나중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을 해서 그 기성에 따라서 그 기성을 확인하고 기성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기성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 공사를 아직 안 하지만 분양을 보통 선분양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분양 대금에서 공사비를 우선 지급하는 분양불,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당초에 시공사에서 원래 입찰이 들어왔던 거는 분양불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분양이 들어오면 그 돈을 다 먼저 공사비랑 뭐 대여금 이런 거 다 충당하고 이제 나중에 그게 다 지급된 이후에 조합이 이제 그 돈을 쓸 수 있고, 그럼 조합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먼저 이제 대여금으로 갖고 와서 이자를 먼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분양불이고 시공사에서도 이거로 이제 들어와서 이거로 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이제 다 들어온 건데, 조합에서 이제 여기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분양 대금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분양불이지만 좀 양보를 해서 일부는 좀 남겨놓고 조합이 사업비를 좀 쓸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해서 시공사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좀 수용을 해주기로 했고, 다만 그 범위나 그 금액의 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후에 이제 합의하는 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부분만 하나만 바꿨다고 하더라도 조합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분양대금 중 일부를 조합에서 미리 쓸 수 있으면 조합의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아낀 거기 때문에 이 하나만 하더라도 조합에서는 굉장히 큰 이익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44쪽 보시면 제55조 준공검사 관련한 준공검사를 하고 사망하고 상황을 이제 더 넣었는데, 이제 입주자들이 들어오면 이제 사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래서 그런 절차 같은 게 좀 명시된 게 없어서 이 부분을 좀 사전 점검 절차를 잘 진행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넣어서 시공사 측에서 좀 반영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56조입니다. 이제 GS 같이 큰 시공사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공사금도 다 주고 다 했는데 혹시 나중에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문제 삼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다 받으면 공사 목적물도 인도를 해주고 인도거부나 유치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좀 명시해서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5조 보시면 59조인데요. 이게 이제 시공사랑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거를 어떤 절차로 진행을 57조 있습니다. 57조 빠졌는데요. 57조는 입주 예정 개시 일자를 미리 이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수급인이 수급인하고 도급인이 협의를 해서 입주 예정 개시 일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30일로 하게 되면 이제 들어올 사람들한테 이걸 통보하고 그런 기간이 너무 좀 촉박한 것 같아서 이 기간을 45일로 좀 늘려달라고 좀 요청을 했고, 시공사 측에서 좀 반영을 해서 이걸 45일로 조금 늘린 거고요. 59조 보시면 나중에 이제 시공사하고 혹시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는데 조정 절차도 있고, 그 다음에 중재라는 절차도 있고 소송 절차도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또 워낙 크다 보니까 또 조정위원이나 뭐 중재 같은 경우에 그 전문성 같은 걸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법원보다는 그런 어떤 공신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시공사 측에서 그걸 뭐 수용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합에서도 이런 절차를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서 조정이나 중재 절차로 그 성립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고요. 그리고 조정이나 중재를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비용이 좀 상당히 듭니다. 이게 청구 금액이 굉장히 분쟁 금액이 좀 크면 이것도 비용이 억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들어가면서 또 이제 이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넣어놓으면 우리가 바로 그 소송을 갈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거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 아니고 이걸 먼저 거치고 와라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한 1, 2년 괜히 시간 보내고 돈은 돈대로 들고 이게 안 되면 다시 또 소송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비용하고 시간 측면에 있어서 낭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그냥 삭제를 하고 아예 그냥 소송으로 진행하는 거로 이거는 그 단순화 좀 해놓은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그 46조, 아래 보면 63조에 보면 원래 이제 오타가 있었던 거를 63조라고 돼 있었던 게 지금 63조인데 63조 위반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조 62조 위반의 경우에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 이 오타를 좀 바로 잡은 내용. 그래서 제가 그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지금